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자료를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잘 보이시죠? 자, 어떻게 방학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예. 자, 우리가 그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네요. 예, 학교 공사 일정이 늦춰져서 3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줌으로 수업을 할까 아니면 동영상으로 수업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동영상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 줌 수업을 하려면 우리 5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그래도 25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 또 너무 50분씩 그렇게 수업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나 싶어서 그냥 동영상으로 같이 하고 대신에 그 동영상 시청은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3주 후 4주째 수업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음, 그 동영상 수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영상이 이제 화요일에 올리고 제가 이제 또 동시에 이제 금요일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수업 받는 학생들은 금요일에 그때 이제 올리면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에요. 예,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안으로 이 동영상 시청을 다 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퀴즈까지 풀어야 돼요. 퀴즈는 제가 가장 쉽게 냈기 때문에 5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쉽게 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거까지 풀어야 그 출석이 인정이 되니까 그건 학교의 방침이에요. 25분 하는 대신에 퀴즈나 이런 걸 해서 보충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뭐 이 수업만 잘 들으면 충분히 제가 수업할 때 수시로 이거는 퀴즈에 나오는 겁니다 하고 제가 잘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 퀴즈 풀이 할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면 그 동영상 시청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우리 첫 1차 시에는 우리 이번 학기 총 수업에 관련해서 수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적이나 이런 비율이라든가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요점적으로 중요하게 할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제 그 중국어 2를 이제 1년 동안 우리 중국어 2를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어 2 제가 잠깐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요 중국어 2 교재예요. 예, 요 2 교재고 물론 제가 이제 요게 PPT, 요 PPT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2 교재니까 요거를 꼭 사셔서 수업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볼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교재를 제가 보면서 시험 범위나 이런 걸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 교재가 없다 그러면 시험 범위 이런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수업할 때도 제가 수시로 우리 토론하기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교재가 없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는 꼭 구입을 해서 같이 수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자, 출석 매주 이제 요게 제가 나와 있죠. 매주 이제 화요일, 금요일 만약 한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어, 금요일에는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
네,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은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9월 5일까지예요. 예, 9월 5일까지고, 9월 5일? 예, 아마 그때 이제 화요일 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수업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 아마 12일부터는 이제 그 사주째죠. 사주째 12일부터는 정식 저게 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 대면 수업.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9월 5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음. 그렇죠. 이제 우리 화요일 수업만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까지 이제 한다 그러면 9월 9일, 토요일이 이제 그 9월 9일이니까 9월 9일까지 그렇게 해주고 금요일 수업이라 그러면 금요일은 이제 그 8일이네요. 예, 8일까지 이렇게 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9월 12일부터 여하튼 9월 12일부터는 우리 정식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건 제가 얘기했지 아까 동영상 수업에다가 퀴즈까지 해야 출석이 인정이 된다. 예. 자, 그다음 PPT 자료는 이 클래스의 강의 자료실에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실에 들어가면 PPT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도 되고 수업하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석 체크.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냐? 자, 출석 체크는 그 우리가 저게 그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회화 위주로 할 거예요. 회화 위주로 하고 문법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회화 패턴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쉽게 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수업 방식에는 제가 이제 뭐 한 강의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강의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자율적으로 조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이제 회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할 거예요. 예. 이 발표는 중간고사 이전에 한 모든 학생 한 2번씩 돌아갈 거예요. 예. 이렇게 제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쪽으로 이제 2명이나 3명. 제가 이제 지명해서 이제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중간고사 전에 한 3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제 3번 정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 그래서 동영상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많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한 2번 정도.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또 한 2번 정도. 그래서 한 학기에 모두 한 4번 정도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뭐 살짝 다른 게도 수업 방식을 좀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은 이렇게 할 거고 계획서는 이제 우리 강의 계획서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출석 체크에 대해서는 출석 체크는 전자 출결로 할 거예요.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코드를 찍어서 전자 출결로 할 거고 자, 그러면 출석 점수는 어떻게 되냐? 자, 하루 결석하면 1점이 감점이 되겠죠. 하루 결석하면 1점이 감점이 되고 자, 3번 이상 지각을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3번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결석 처리가 돼요. 하루 결석 처리가 되고 자, 모두 한 학기에 5번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처리가 돼요. F학점 처리되니까 그 결석 관리를 우리 학생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음, 자, 만약에 내가 수업 하던 할 때 우리가 그 지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끔 이제 결석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저한테 좀 문자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문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거는 제가 이제 공지를 하나 올릴 텐데 제 전화번호가 010-9479-5911이에요. 공지 올리는데 공지에다가도 제가 메모해서 이제 올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지각 이제 우리 오다 보면 혹시 중간에 이제 뭐 어째 좀 늦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예, 그렇게 문자를 주면 제가 좀, 아, 요 학생이 좀 늦구나 하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결석할 때도 뭐 좀 문자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석을, 뭐죠? 지각을 했다. 지각을 한 후에 반드시 수업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왔다고 결석 처리한 것을 취소를 해달라. 요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얘기 안 했을 때는 내가 지각을 했을 뿐인데 결석 처리가 돼요. 예. 그래서 꼭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어떤 학생들은 며칠 뭐 일주일 아니면 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나는 뭐 결석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저도 뭐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죠. 제가 또 모르고 우리 학생들 뭐 한 30명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학생들 일일이 다 기억을 해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때 처리를 해주고 제가 지금 문자를 주라고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문자 준 것 가지고도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또 문자도 확인하고 혹시 왔어요? 하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문자를 달라. 예, 카톡으로 문자를 주셔도 좋다. 그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수업 성적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자, 중간고사가 20%예요. 중간고사 20%. 자, 요거는 예. 자, 요게 있죠. 자, 출석이 20%고요. 출석률이 20%예요. 자, 그다음에 그 수업 태도가 또 20%고, 예, 20%. 자, 그다음에 퀴즈가 10%예요. 퀴즈. 우리 지금 아까 그 동영상 하고 나서 그 퀴즈 한다 그랬죠. 아마 중간에도 제가 또 더 할 수가 있어요. 퀴즈가 10%. 자, 그다음에 중간고사 20%. 자, 그다음에 기말고사 30%예요. 당연히 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뭐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수업 태도 20점, 출석도 20%, 이거는 뭐 출석률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수업 태도에서 요거 20점은 어떻게 하냐? 요거 우리 저 발표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발표하는 것에 제가 이제 성적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수업 제가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 수업을 잘 듣고 있냐? 만약 혹시나 어떤 학생들이 이제 졸고 있고 그러면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권고를 하고 가서 몇 번 깨우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랬다. 그러면 요것도 수업 태도 점수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전후로 각각 2차씩 발표한다. 요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이해를 좀 잘못했다. 그러면 역시 제 전화로 010-9479-5912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우리 수업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가서 또 제하고 수업 전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뭐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보냐? 시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요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할 텐데, 그 시험은 이제 요 보면 중간고사가 20점이에요. 기말고사는 30%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중간고사를 조금 더 낮게 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중간고사 좀 잘 못 맞으면 그러면 기말고사 때 열심히 노력하면 더 희망적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점수를 좀 더 높게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조금 잘못했더라도 기말고사에 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자, 시험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말하기 위주로 나올 거예요. 말하기. 예, 말하기 위주로 나올 거니까 말하기 위주로 하고 일부 외우기도 있어요. 외우기. 예, 외우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요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시험 범위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2주 전에 알려줄 테니까 그 범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평상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제가 평상시 수업을 할 때 요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체크를 잘하고 시험 범위 내용 잘하면 충분히 점수는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음, 예, 요 정도, 예, 음, 요 정도로 해서, 예, 우리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우리 수업은 그 중국어 2죠. 예, 교재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교재 아까 이렇게 2잖아요. 교재가 2예요. 요 2기 때문에 교재 1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이 수업을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발음 기호나 이런 것은 원래는 다 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중국어를 발음 기호를 보고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못 읽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좀 안 들은 학생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잘 모른다든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자 그다음 방학 동안 또 우리 일부 좀 잊어버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음 기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발음 기호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먼저 쭉 복습을 시켜요. 물론 상세하게 해줄 수는 없죠. 그리고 한번 그냥 쭉 흐른다는 그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예, 우리가 지금 이번 동영상도 지금 요 이제 공지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나갔으니까, 요 한 25분 동안 하나의 동영상이 1차시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1차시 동영상 25분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이어서 그 발음 기호로 들어갈 거예요. 이어서 발음 기호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2차 시도 이어서 발음 기호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꼼꼼하게 상세하게 잘 듣고 그 다음 1과부터 수업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자료를 이제 빼고, 요 자료를 빼고, 어, 우리,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네. 자료를 빼고 다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자, 그 발음 기호 들어가기 전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중국의 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다. 이러면 요즘에는 이제 14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호적에 그 등재가 안 된 중국에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면적은 960만 평방킬로미터다. 예. 자, 960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960만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약 100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한 46배?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개 나라와 인접해서 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인접한 나라도 많이 있겠죠. 예, 요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개 성과, 23개 성과 5개 자치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이라는 개념과 자치주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요 성은요,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해요. 우리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도의 개념과 비슷해요. 그런 것이 2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주. 자치주라는 뜻은 뭐냐면, 그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아요. 소수민족이 지금 이 밑에도 보시면 56개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족이 90%예요. 그러면 소수민족은 55개 소수민족이겠죠. 그러면 이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에 한해서 자치권을 부여를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좀 통치를 하라. 뭐 큰 면에서는 우리가 중앙적으로는 우리가 통치를 하겠지만 안에 세세한 그 내용으로는 자치권을 부여해서 너네 안에 스스로 이제 그 통치를 하라. 요런 권력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다 주면 55개를 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수민족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아주 크고, 예, 그리고 그 인구도 200만 이상 이렇게 되는 그 소수민족에 한해서 5개, 그래서 소수민족에 한해서 자치권을 부여를 한 거예요. 네. 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민족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한족이라는 이 중국을 전반적으로 90% 이상 차지하는 그 한족이 하나의 민족이겠죠. 예, 중국을 이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민족이 한족이에요. 예, 95%예요. 95%. 예. 그래서 이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언어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어라고도 해요. 우리는 지금 중국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족 한 자녀 갖기. 이거는 그 예전에 했던 민족 정책인데 중국의 1980년도부터 시작한 정책인데 현재 와서는 그 80년대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벌써 35, 34, 35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이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자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한 자녀씩이다. 그러면 애 둘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요거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중국에도 이제 고령화가 많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이제 많이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를 이제는 뭐 둘까지도 웬만하면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소수민족은 더 풀어줘서 뭐 둘, 셋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중국의 저게 중국에서 쓰는 저 한자가 우리가 쓰는 한국에서 쓰는 한문하고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다 똑같은 걸로 썼던 거예요. 중국에도 우리가 쓰는 그 한문을
같이 썼던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한문은 중국의 당나라 때 그때 이제 쓰던 한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그 수정한 것이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 1949년도에 중국이 해방이 되면서 중국의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중에 한자가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맹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한자에 대해서 좀 쉽게 수정을 하자, 바꾸자. 그래서 1956년도에 한자 간화 방안을 발표해서 1964년도 5월부터 정식으로 이 2260자에 한해서 간화를 시작해서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2260, 우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용 한자가 있죠. 그 상용 한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복잡한 글자만 고친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쉬운 글자는 안 고친 거죠. 그래서 어떤 글자는 우리 한문하고 한국에서 쓰는 한문하고 같고 어떤 글자는 다르죠. 특히 이제 어려운 글자는, 쓰기 어려운 글자는 많이 간화를 한 거예요. 예, 쉽게 고친 거죠. 예, 그 글자가 2260자에 한해서 간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중국의 발음기호, 병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요게 발음기호는 자,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은 자, 다음 그 2차시 동영상에서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